어느 날 문득 내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긴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을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 모래 아래가 먼저 꺼지는 느낌. 삶이 너를 눌러 짓밟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을 위해 너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듯한 압력.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재배열되고 있다. 무너지듯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돌파의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개 너무 늦게 깨닫는다. 잘못해서가 아니다. 오래된 에너지의 껍질이 수명을 다했고 우주는 네가 이미 커져버린 그 껍질에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 풍경을 다시 짜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재배열은 대개 혼란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붕괴를 실패로 착각하고 끝났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다. 하지만 양자장에서는 붕괴가 있어야 비로소 형상이 태어난다. 우리가 올해 들어온 이중슬릿 실험을 떠올려보자. 관측 이전의 입자는 가능성의 파동으로 펼쳐져 있다. 초점과 의도의 행위가 파동을 하나의 결과로 모아준다. 그러나 붕괴 직전의 장면은 질서가 아니다. 무수한 확률이 어지럽게 떨리는 무관의 장. 아직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공간. 돌파 직전의 현실이 흔들리는 까닭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맞추던 주파수가 더 이상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의 감각은 부드럽지 않다. 정서의 채비를 갖춘 채채찍처럼 휘두르며 온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멈춘다. 명료함은 갑자기 안개가 되고 고요는 의심으로 변한다. 바로 그 순간 더 깊은 통과의식이 시작된다. 장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견고하다 믿던 것에 손잡이를 놓으라고 말한다. 버텨온 자아와 새롭게 떠오르는 자아가 서로 같은 몸을 차지하려 할 때 마찰이 열을 만든다. 그 열이 바로 네가 압박으로 오해하는 신호다. 시스템 이론에는 분기점이라는 말이 있다. 압력이 쌓여 기존 구조가 더는 자신을 유지하지 못할 때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더 정합적인 상태로 도약할 수밖에 없다. 역설은 여기 있다. 새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혼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파괴처럼 보이는 장면은 실제로 재구성의 서막이며 저항처럼 느껴지는 감각은 정렬을 향한 미세 조정일 뿐이다. 이 역학은 내 의식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생각, 믿음, 감정은 하나의 생동하는 생태계다. 그리고 네가 들어올리려는 에너지의 높이를 기존 생태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구조는 깨지며 흔들린다.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는 듯 보일 때 너에게는 선택지가 남는다. 익숙함으로 되마름질하며 좁아질 것인가? 아니면 불 속에 숨을 불어넣으며 신경계를 통과시키고 장이 너를 재배선, 사이파이시안 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놀라운 건 몸은 혼돈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장이 일치, 코헤런스의 상태에 들어가면 뇌로 향하는 신호가 정서적 명료함을 만든다. 호흡이 느리고 깊어질수록 신경계는 진정되고 감각의 시야는 넓어진다. 의도가 맑아질수록 너를 둘러싼 필드는 그 패턴을 프로그램으로 삼는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흔들림 한가운데 머물 수 있겠는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고치려 들기보다 막 탄생하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요즘 유난히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집단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정체성의 해체를 통과하고 있다. 두려움과 통제, 분리 위에 세운 부분들이 벗겨져 나간다. 끝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문턱이다. 너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다음 장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너 자신에게로 재배치되고 있다.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건 이미 무언가가 전환 중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호와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네가 정확히 가장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도착했다. 다음 버전에 네가 벌써 장속에서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몸 어딘가가 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자. 네가 안정을 위해 구축해둔 현재의 현실은 수많은 에너지적 합의로 묶여 있다. 생각과 습관, 믿음이 하나의 중력장을 만들어 세계를 고정한다. 그런데 내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 명상을 하고 신경을 조절하고 초점을 옮기고 새로운 선언을 할 때 그 중력장은 결속을 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엔 희미한 마찰이 쌓인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온다. 예전엔 맞았다 믿던 사람들이 낯설어지고 예측 가능했던 길이 미끄러진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멈춘다. 저항이 있으니 틀렸다라고 읽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내적 일치가 높아지면서 더는 공명하지 않는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파괴가 아니라 동기화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때가 재구성 직전이다. 가능성의 파동이 어떤 형태로 붕괴할지 그 선택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불안정기의 정서 상태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면 장은 친숙함을 복원한다.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말이다. 반대로 불편을 통과하며 현재에 머문다면 너는 새로운 주파수를 안정화한다. 서퍼에게 파도는 처음엔 들쑥날쑥 급격히 솟구치다가 어느 순간 태워준다. 그 순간 놀라 넘어질 수도, 흐름을 신뢰하며 몸을 기울일 수도 있다. 선택은 늘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의 경계에 서 있다는 신호는 무엇인가? 불쑥 치솟는 감정의 파동, 분노, 슬픔, 이유 모를 공포. 은 오래 저장된 에너지가 장을 떠나는 증거다. 사라졌다고 믿던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건 후퇴가 아니라 마지막 방출이다. 방향 감각이 무너지고 목적과 관계, 수행조차 의심스러워지는 현상은 혼란이 아니라 정체성의 해산이다.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지거나 멈춘 듯하고 폭풍이 지난 자리에 이유 모를 고요가 잠깐씩 내려앉는다. 이 고요가 바로 새 일치의 초입이다. 너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전 삶이 의미를 어떤 주파수에서 이탈하는 중이다. 이 과정은 신성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친 표면을 갖고 있다. 불편이 없으면 애착이 떨어지지 않고 애착이 남아있으면 새 구조는 들어설 자리를 얻지 못한다. 많은 전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암야라고 불러왔다. 현대의 언어로 치환하면 구식자아의 진동적 소멸에 가깝다. 소멸은 부정이 아니라 예식이다. 서두르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통과하라. 그 끝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정열, 창조성, 명료함이 기다린다. 다만 그곳에 닿기 위해서는 소음 속에서도 현존을 잃지 않아야 한다. 기억하라. 붕괴는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구조적, 진동적 준비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억지의 근력이 아니다. 신호의 정밀함이다. 몸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고 심장을 맥으로 정렬시키고 호흡을 가장 단순한 원으로 되돌리는 일. 이 단순한 행위들이 장 전체에 파형을 가다듬는다. 네가 선택하는 정서가 다음 현실의 서명을 쓴다. 그러니 만약 오늘 세계가 흔들리는 듯 보인다면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무너지는 것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형성되는 것을 신뢰한다. 그 한 문장이 사건의 의미를 바꾼다. 통제가 아니라 동행의 모드로 전환하는 비밀 스위치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전환은 시작되었다. 다음 여정에서는 붕괴와 재구성의 깊은 메커니즘을 해부할 것이다.
감정의 혼돈이 어떻게 일치의 탄생을 알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돌파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작동 중임을 알아차리는 징후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 시간의 끝에는 네가 흔들림 속에서도 에너지를 보존하고, 두려움이 떠오를 때 반응 대신 공명을 선택하며 무너지는 듯한 장면 속에서도 다음 현실의 설계를 유지하는 법을 몸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지금, 네가 이 문장을 읽는 이 호흡에서 시작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너는 이미 문턱 위에 서 있다. 때로는 삶이 갑자기 수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길이 좁아지고 문이 닫히고 모든 방향이 막힌 듯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후퇴로 해석한다. 하지만 본질은 그 반대다. 확장이 오기 전의 수축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더 큰 에너지를 담기 위해 낡은 그릇이 부서져야 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막힘은 실제로는 주파수가 더는 맞지 않아 일어나는 분리 현상이다. 그래서 외부 풍경은 마치 실패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은 늘 네가 발신하는 신호와 동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해체 또한 새 신호에 반응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진동일 뿐이다. 내적 주파수를 끌어올리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요소들은 반드시 떨어져 나간다. 이는 파괴가 아니라 조율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오랫동안 그려왔다.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명상하며 마음속에서 이미 변화된 자신을 체험했다. 그러나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자신감이 산산조각나며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다. 그는 의심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다. 이전 정체성으로는 감이 맞지 않았던 길, 그러나 그가 실제로 되어가고 있던 새로운 자아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길이었다. 그 붕괴는 처벌이 아니라 돌파 직전의 정리였다. 장은 언제나 단순한 법칙을 따른다. 네가 단지 바라는 것을 끌어오지 않는다. 네가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것만이 현실로 굳어진다. 생각, 감정, 몸, 에너지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초헤렌스 속에서만 새로운 현실은 형상화된다. 그래서 진동이 달라지면 과거와 맞던 구조는 흔들린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붕괴는 응답의 증거다. 네가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는 확인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실패로 해석하면 다시 옛 주파수에 묶인다. 빠져나오려던 현실을 스스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다. 결국 모든 차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더 깊은 징후들을 살펴보자. 첫째, 우연이 잦아진다.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상징과 메시지가 곳곳에서 눈에 띄지만 눈앞의 결과는 늦춰진다. 이것은 지체가 아니라 공명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낡은 에너지가 급격히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떠나고 습관이 끊기고 계획이 무너진다. 상실처럼 보이지만 왜곡 없는 수신을 위한 정리일 뿐이다. 셋째, 흥분보다 중립이 찾아온다. 설레는 대신 이유 없는 평온이 깔린다. 이는 신경계가 더 높은 주파수를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제 너는 쫓는 자가 아니라 송출하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변화가 시작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더 많은 노력이 아니다. 오히려 덜 하는 것이다. 깊이 느끼고 호흡을 느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장이 필요로 하는 건 노력의 몸부림이 아니라 주파수의 정렬이다. 잡아당기는 대신 들을 때 너는 양자적 신뢰라는 주파수에 들어선다. 신뢰는 가장 빠른 실현의 진동이다. 이는 수동이 아니다. 가장 정밀한 행위다.
물리학적으로도 우주는 늘 주파수에 따라 스스로 정돈된다. 일치된 장은 일치된 결과를 부른다. 너의 일은 결과를 억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직면해야 할 영역이 있다. 바로 전환의 한가운데, 즉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공간이다. 이 중간지대는 낯설고 불편하다. 많은 이들이 이 구간에서 과정을 벌인다. 그러나 중간은 공허하지 않다. 활발하다. 그 속에서 장은 시간선을 재조정하고 저항을 녹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교차시킨다. 다만 네가 불편 속에서도 에너지적 일치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그렇다. 억지로 뚫는 게 아니라 맞춰가며 흐르는 것이다. 혼돈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다시 정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신뢰 전환이라 불리는 3단계 리셋이다. 첫 번째, 호흡이다. 눈을 감고 가슴의 중앙에 주의를 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뒤 부드럽게 내쉰다.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원을 그리듯 이어가라. 이 리듬은 부교감 신경을 깨우고 심장과 뇌를 일치시킨다. 두 번째, 신호다. 속으로 반복하라. 나는 흐름을 신뢰한다. 모든 세부를 조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몸에 새기듯 말하라. 의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며 장 전체가 안정된다. 세 번째, 허용이다. 왜 이런 일이? 대신 이것이 무엇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가?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반응을 지혜로 바꾼다. 두려움에 기반한 시간선을 접는 대신 현존의 장을 송출한다. 현존은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일부는 속삭일 것이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다. 이미 낡은 주파수의 메아리일 뿐이다. 적이 아니지만 이끌 수도 없다. 이제는 몸으로 살아내는 인식이 앞서야 한다. 결과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공명이 될 수 있다는 알미. 그것이 바로 장이 응답하는 코드다. 너는 더 이상 장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다. 장과 동반하는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굳히는 파트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떨림을 느낀다면 그것이 증거다.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네 에너지는 이미 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단 한 번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흐름을 신뢰한다. 이 네 단어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하나의 진동 코드다. 나는 열려 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장과 맞춘다. 이 말이 두려움이 고개 들 때마다 반복된다면 장은 스스로 길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네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삶이 제자리를 도는 듯 보일 때가 있다. 일지를 쓰고 명상하고 시각화를 반복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려 해도 돌파구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왜일까? 각성한 사람일수록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조건화 때문이다. 장은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초헤렌스, 즉 진동의 일치에만 응답한다. 무의식적으로 낡은 주파수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마다 신호는 흐려지고 현실은 지연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들을 알아차리는 일은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첫 번째 오류는 체현이 아닌 연기다. 겉으론 긍정적 선언을 읊고 의식을 지키고 수행을 따라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나 잘하고 있지? 이제 결과를 주오라는 조급함이 숨어 있다. 장은 이러한 연기를 간파한다. 그것은 협상의 에너지일 뿐 진실한 공명이 아니다. 진정한 체현은 은밀하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행동과 에너지가 같은 이야기를 말할 때
비로소 장은 반응한다. 두 번째 오류는 증거를 요구하는 마음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결과가 보이면 안심할 거야. 변화가 확인되면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바로 그 요구가 장을 의심의 진동으로 고정시킨다. 필드는 중립적이다. 네가 불안하다고 말하면 단순히 불안을 되돌려줄 뿐이다. 증거를 보아야 안심하겠다는 마음은 신호를 이렇게 기록한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 결과 장은 그대로 반영한다. 믿음은 결과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필요하다. 세 번째 오류는 길을 과도하게 계산하는 습관이다. 어떻게 일어날까?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 질문에 사로잡히면 내 무한한 가능성을 오히려 하나의 좁은 도식으로 축소시킨다. 양자적 세계에서 입자는 직선이 아닌 확률로 움직인다. 무수한 길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나 논리적 계획에 매달리는 순간 장은 그 확률을 억지로 줄여버린다. 필드는 지도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신호를 원한다. 네 번째 오류는 옛 자아와의 협상이다. 변화하고 싶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생존 전략과 거래한다. 오래된 고통과 싸우며 살아온 기억이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은 왜곡된 신호를 낸다. 그것은 의도치 않게 또다시 고난을 끌어온다. 네가 새로운 현실로 붕괴하려면 고통의 청사진과 손을 놓아야 한다. 마지막 오류는 불편을 곧바로 탈선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길이 힘들어지면 곧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길이구나. 그러나 성장의 순간은 대부분 불편하다. 신경계가 익숙하지 않은 주파수에 닿으면 마치 위험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길을 벗어난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익숙함을 벗어났다는 표시다. 불편은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심호흡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 5가지 오류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초대다. 신호를 더 정밀하게 다듬으라는 초대. 필드가 내 안에 진짜 힘을 보여주려는 초대. 그러니 다음에 길이 막힌 듯 느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내가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바람이나 언어가 아니라 진짜로 송출되는 진동은 무엇인가? 잠시 멈추고 몸을 느껴라. 생각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찾아라. 그 간극이 바로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작은 호흡 하나의 일치된 생각이 전체 신호를 기울일 수 있다. 네가 보내는 주파수는 언제나 장의 물결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연이 있더라도 혼돈이 있더라도 네가 방송하는 신호는 하나하나 축적되어 장을 다시 조율한다. 그 순간 깨닫게 된다. 이 여정의 진짜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네가 어떤 신호가 되느냐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우리는 이 모든 조각을 한데 모을 것이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정렬하며 포기 대신 공명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임시적인 불편이 영구적인 변화를 여는 관문이라는 사실. 붕괴가 저주가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혼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화의 전환점을 진짜로 건너가려면 몸과 신경계가 그 진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와 함께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식적 연습을 나누려 한다. 그것은 불안을 낮추고 에너지를 정렬시키며 무너지는 듯한 장면 속에서도 새로운 주파수의 신호를 유지하는 도구다. 나는 이것을 양자적 평정 프로토콜이라 부른다. 단 90초면 충분하다. 첫 번째 단계는 중심 호흡이다.
편안히 앉거나 서서 눈을 감아라. 코로 4박자만큼 들이마시고 둘을 세며 잠시 머금은 뒤 입으로 6박자만큼 내쉰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라.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서 가짜 긴급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라. 결과를 빨리 쥐려는 소나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조급함, 모두 숨과 함께 흩어진다. 네가 현재로 돌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가 된다. 2번째 단계는 장선언이다.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라. 이것조차 나의 정열 일부다.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네가 지금 서 있는 과정의 일부라는 선언이다. 이 문장을 내면에 울려 퍼지게 두어라. 그러면 저항이 녹는다. 너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한창 변형 중이다. 3번째 단계는 시각화다. 내 안에 있는 혼돈을 떠올려라. 사람, 상황, 감정이 마치 입자처럼 흩어지고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 혼돈을 바라보며 호흡할 때 입자들이 서서히 자리를 찾아 정렬되는 것을 그려라. 두려움이 아니라 네 진동에 따라 배열되는 것이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향해 모여드는 과정이다. 그 이미지가 의식에 뿌리 내리면 혼돈은 더 이상 파괴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배경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소리처럼 다가온다. 이제 진실을 기억하라. 지금의 단계는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다. 조율의 시간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장이 너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통제하려 애쓰던 자에서 주파수를 송출하는 자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너는 통계치가 아니라 신호다. 애원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에너지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것은 요구가 아닌 초대다. 만약 이 메시지가 내게서 어떤 울림을 일으켰다면 네가 정확히 제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다. 때맞춰 만난 이 신호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네 안은 이미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장을 살아내는 훈련을 할 것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를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그건 단지 내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실을 담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